조계종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량없는 책임감으로 영가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참석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가 취약계층을 돕는 자비행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구 108가구에 희망 나눔 상자를 전했습니다. 불교 노인복지를 선도해온 영꽃마을이 창립 33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꽃마을 설립자 각현 스님의 원력을 기렸습니다. 부처님 명호와 선사의 법명을 그림으로 표현한 선명서화의 대가 운곡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는 종단 차원의 추모 위령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량없는 책임감으로 영가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분산 조계사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영가 156명을 추모하는 타종이 울립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안전한 세상을 발언하는 종단 차원의 추모 위령법회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사부대 중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 내외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차례로 헌화하며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애통함을 달랬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안전을 망각해가는 우리 사회의 안이함으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세상과의 이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에 영가들은 생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49일간의 기간 동안 마음 편히 하여 속히 이성으로 돌아와서 생의 봄을 맞이하고 영생의 꽃을 피워주시기를. 이어 위령의식이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됐습니다. 어찌하오 어찌하오 원치 않는 죽음으로 억울하고 한맺히나 부디부디 극락세계에 가옵소서. 임묵 스님이 직접 쓴 구슬픈 화청가락이 조계사 경례를 채우자 저마다의 눈가엔 눈물이 맺힙니다. 온 국민은 함께 통곡합니다. 누구의 허물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는 부처님 전에 참회합니다. 진우 스님은 생명과 평화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단은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한량없는 책임감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영가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비극에 대한 큰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시민과 불자들의 황망함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자식 키우는 그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 또 참가를 했습니다. 내 명복을 빌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나라를 위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가애도 기간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49제를 비롯한 불교계의 위령 일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한 이번 추모법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참석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불교계 감사를 표시한 윤 대통령은 참사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상석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추모 위령 법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내외.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한 뒤 합장 반배로 영가들을 위로합니다. 윤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먼저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어루만져 주시는 대덕 스님과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자신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더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 법회가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추모 법회에 참석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과거 법요식이나 봉축법회, 총무원장 스님과의 면담 등을 위해 역대 대통령들이 사찰을 찾은 적은 있지만 천도제나 위령제 등 추모 성격의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과거에 없었다는 게 불교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불교계 추모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해 첫 공개 사과를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힌 윤석열 대통령. 이번 추모 법회가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로하고 어두워진 우리 사회를 다시 밝힐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BBS 불교방송 무량봉사단이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BBS 무량봉사단 지도법사 무관스님을 비롯한 단원들은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영혼들의 위패가 모셔진 영단 앞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한 무량봉사단은 조문을 마친 뒤 조이록에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내용의 글귀를 적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가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돕는 자비행에 나섰습니다. 동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서울 종로구청 앞마당에서 총동창회장 해담 스님과 김석두 수석 부회장, 정문원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나눔 상자 108가구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동창회가 보시한 이웃돕기 성품 108세트는 온누리 상품권과 김치, 컵밥, 미끄럼 방지 매트 등 1,600만 원 규모로 해담 스님은 내년 1월에는 재해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스리랑카를 직접 방문해 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의 이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볼까 하고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착함을 쌓는 그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옛 조사들 말씀대로 그래 찌든 인성에 우리가 쉼터가 돼주는 그런 보살행을 해주시기를. 전달식에 이어 총동창회는 종로구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삼청동 등 관내 108가정을 찾아 직접 물품을 전하며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불교계 노인복지 분야를 선도해온 사회복지법인 영꽃마을이 창립 33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봉사자부터 작품을 기증한 서예가까지 참가자들은 연꽃마을 설립자 각현 스님과의 인연을 추억하며 스님의 원력을 기렸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사랑과 존경이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소외사회운동을 전개합니다.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불교복지 선구자 각현 대종사의 뜻을 되새깁니다. 이어 각현 스님을 향한 묵념 시간은 특별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봉사자와 직원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의 뜻이 생명 존중이었고 인권의 존중이었고 효의 사회화였습니다. 그 연꽃마을이 이 정신 하나로 이 33년 동안을 지켜왔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 연꽃회는 지난 30년간 연꽃마을 요양 어르신을 위한 야유회, 도시락 봉사 등을 기획해왔습니다. 회원들은 고령화 시대 불교계 노인 복지의 절실함을 일찌감치 깨닫고 선구자적 사업을 펼친 각현 스님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스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 가장 가슴에 왔던 건 살아가는 생활불교를 우리가 보급해야 되는 데서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를 운영하는데 꼭 불교를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됐고요. 연꽃마을 창립 33주년 기념 시와 전시회에 작품을 기증해 기금 마련을 도운 서예가 최병익 씨도 각현 스님을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술가가 늘 남에게 도움만 받아왔지 내가 뭐 이렇게 예술가로서의 작품이나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할 기회가 잘 없었다 사실은. 근데 이 복지 이런 데 내가 좀 일할 수 있다 하면 그게 얼마나 나한테는 복을 짓는 일인가 좋은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은 이들과 함께 아낌없이 힘을 보탠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 등 각계에 공로패와 표창장을 전했습니다. 포교 매체에 제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서 연꽃마을의 활동을 좀 알려주었고 또 좀 알려주십사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포교 매체로서 불교방송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연꽃마을이 지난 33년간 해온 그 숭고한 사업이 더 활발히 더 잘 전개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돕겠습니다. 세미나와 기념식을 거쳐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관계자들은 이젠 100년간은 연꽃마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BBS 뉴스 서일영입니다. 제가불교 운동을 이끈 불현 이기영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 이기영 박사 주도로 설립된 한국불교연구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보살사상과 제가불교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임동주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기영 박사는 원효학당을 개설해 많은 법사를 배출했고 제가불자 결사체인 한국제가불교회의 공동회장으로 불교의 사회적 실천에도 앞장섰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연구원은 이 박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리를 증거하고 구현하기 위해 한국에 낳둔 현대판 대승보살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기영 박사가 펼친 경이로운 활동과 수많은 업적은 오늘날 우리 불교계가 괄목한 만큼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단법인 청미단 우남장학회는 종립학교인 부산 해동고등학교 법당에서 장학생과 우수동아리, 모범연구활동 지도교사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생 10명에 각 50만 원, 우수동아리 3곳에 각 100만 원, 우수 지도교사 2명에게 각 100만 원 등 모두 1,0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우남장학회 이사 효산 스님은 스스로의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명호와 선사의 법명을 그림으로 표현한 선명서화가 최근 새로운 선서화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30년간 선명서화의 길을 개척해온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 스님은 선명서화의 대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선명서화 어떤 건지 어떤 그림인지 먼저 그 좀 쉽게 소개 좀 해주시죠. 선명서화라고 한다라면 밑에 선서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선서화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진리를 글이나 그림으로서 표현한 건데 이름 명자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명자를 내서 우리 옛날에 더 우리 불자님들이 해오던 거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명호를 많이 읽고 53전불 명호를 많이 사경을 하고 이랬던 이유가 어떤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지혜를 얻고자 많이 수련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근본이 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만 이름 역시 제가 지금 이름을 통해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지혜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부분이 이제 선명서화라고 합니다. 예. 한문으로 표현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림으로. 한문이 이제 추가되지만은 한글로 됩니다만은 어떤 그 한문이란 이름 우리 이제 많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문이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문 안에 어떤 각골 문자나 또는 잠시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은 어떤 상용 문자나 어떤 자연의 어떤 그림들을 참고로 소재를 해서 또 가지고 와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림화시켜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가지고 자연의 그림을 자기만의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이해가 아마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스님께서 이 선명서화라는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최근에 이 작품 세계를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선명서화를 하게 된 계기라기보다는요. 제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주로 어떤 동반자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붓이고 하얀 종이였습니다. 하얀 종이였는데 그 부분을 잡고 저 역시도 이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이게 뭘까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눈을 뜨면 사경을 하고 부처님 명호를 읽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어떤 지혜와 가르침을 알게 됐고 뭔가 모르고 계신 분들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기를 찾으려고는 드는데 그 방법을 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7년, 8년 전부터 그걸 이제 저 혼자서 계속 동안 해오던 걸 이제 바깥 세상에 이렇게 내보이고 알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선명서화를 하게 된 밖에 끄잡아내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또 스님이 최근에 신경 쓰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뭐 선명서화 디지털 아트를 접목한다든지 이렇게 좀 상당히 여러 시도를 좀 하시는 건가요? 좀 신경 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요? 네, 그거 역시도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만은 소신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아주 작고 미천하지만은 우리 불교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 찾아올 미래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불교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점 그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중화시킨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제 제 어떤 욕심입니다만은 그래서 디지털 형식으로 작품들이나 어떤 큰 스님들의 명호를 해서 그게 이제 바코드까지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태블용으로 음악도 듣고 명상도 듣고 BBS 뭐 108 가요도 나오고 또 108 가요도 나오고 108 우리가 번뇌 그죠? 여기 관계되는 어떤 절하는 어떤 그런 기도법도 같이 음악으로 영상으로 수록을 많이 해 뒀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또 작품을 또 대규모로 무료에 보시한 적도 있으셨는데 또 특별한 의미를 또 부여하고 계신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무료가 돼야지 우리 불자님들 또 그거는 어떤 새싹의 어떤 부처님 제자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적으로 그걸 몇 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또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이름을 보면서 그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찾고 저한테 설명을 이제 듣다 보니까 그걸 기억을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거울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점이 되는 어떤 그런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뭐 쉽게 보면은 우리 자기만의 어떤 법단이라고 불단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 자기만의 어떤 만트라 진언이라고 해도 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니 좀 한결 기분이 그래도 좀 많이 좋았습니다. 예. 선명서화 작품 활동이나 불교 포교 등에 있어서 앞으로의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네. 포부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다른 것보다는 뭐 지금 당장 아쉬운 거는 어떤 물론 제가 좋아서 하는 부분이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선명사를 작업을 하고 많이 보급을 하고 알려드리고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장소도 조금 많이 협업한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지금 당장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선명서와 학당을 만들어서 니도 내도 자기 이름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부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나는 뭘까 생각해보고 부처님 길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조금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이신 운곡 스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